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토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공적 재화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와 처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네, 이것이 토지 공개념입니다. 애덤 스미스,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도 모두 이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땅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얻게 되는 불로소득, 이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도 토지의 경작과 이용은 토지 소유자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노동과 자본 투하 없이 이루어지는 토지 가격 상승은 전체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노태우 정권 초부터 경제기획원, 건설부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던 토지공개념은 1989년 6월 토지초과 이득세법, 택지소유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3개 법안으로 모양을 갖추게 된다. 각하, 토지초과 이득세법이란 것은 만일 노는 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땅의 가격이 올라가면 땅 주인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만큼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얻게 된 초과 이득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처럼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실현된 이익이라도 땅값이 오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제라 하는 것은 특별시나 직할시 등의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그 이상이 넘어가는 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 환수제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주택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들한테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희갑수사, 예, 각하. 이게 말이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토지 공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이야.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대규모 땅을 소유한 한 기업인을 만났습니다. 예, 그런데 그 조세 저항이 심상치 않을 것 같아. 응? 각하. 왜? 각하께서는 경제 민주화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다 육공화국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아이, 문수석이 또 이 무슨 말을 하려고? 요즘 백담사에 계시는 전임 대통령을 정원대 위에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여당 안에서도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토지 공개념을 제대로 도입하면 백담사에 계시는 전임 대통령을 정원대 위에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육공화국의 지지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각하께서는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경제 민주화를 이룬 대통령으로 말입니다. 경제 민주화는 내 소신입니다. 그건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그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 공개념 관련 법안을 놓고 우선 당정이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수석을 믿고 일단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토지 공개념과 관련한 3개 법안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면서 정부와 집권당인 민정당 간의 당정회의가 시작됐다. 먼저 토지 공개념에 대한 민정당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택지 소유 상한제의 경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 원칙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초과 소유 금지를 토지 소유 중과세로 수정하고, 개발이익 환수제와 토지 초과 이득세는 조세 저항이 크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를 강화하거나 과표 현실화로 대처해야 한다. 이에 반해 정부안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만을 중과할 경우 토지 소유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는커녕 세금이 땅값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민정당의 안보다는 정부의 안이 훨씬 더 토지 공개념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것이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정 간의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민정당의 안을 쉽게 설명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용을 좀 완화할 부분은 완화하자. 정부에서 봤을 때 그거는 결과적으로 토지 공개념 도입 자체를 유보하자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정부가 나서서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그럽니다. 그런 얘기 못 듣습니까? 그건 일반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땅을 많이 가진 일부의 땅 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은 보호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를 보면 사유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법리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뭐 어디 사회주의 국가의 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듯 토지공개념법과 관련해 당정 간의 합의를 구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렇게 되자 문희갑 경제수석은 다른 방법을 찾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21세기 경영인 클럽이 주최한 기업인과의 조찬 간담회였다. 1989년 8월 30일의 일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마음을 먹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불로소득 등 정의롭지 못한 경제 형태는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택지 소유 상한제나 개발 이익 환수제 등이 마치 사유재산을 크게 침해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청와대 역시 토지 공개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안을 지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땅 부자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될 여지가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거는 과표 현실화를 통해 고쳐나가면 되는 일입니다. 요즘 경제도 전과는 달리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야 3당에서는 강도 높은 경기 부양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꼭 토지 공개념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토지 공개념은 육공화국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개혁을 놓치면 혁명이 오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놓치면 혁명이 온다. 예, 이 말은 토지 공개념을 놓고 당정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문희갑 경제수석이 한 언론에 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문희갑 경제수석이 기업인과의 조찬 간담회를 통해 토지 공개념의 필요성을 역설한 약 일주일 뒤인 9월 5일, 청와대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공개 민정당 당직자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수석님.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급하게.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한 비서관이 문희갑 경제수석의 방을 찾았다. 알고 계셨습니까? 민정당 당직자 몇 사람이 어제 저녁에 각하와 면담에서
토지 공개념과 관련한 민정당의 수정안을 사전에 보고했답니다. 무슨 소리야? 경제수석인 내가 모르고 있는데. 당에서 수정안을 각하께 보고했는데 각하께선 별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정당의 수정안이 어떤데? 민정당은 택지 소유 상환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짐작컨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수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회의 시작되기 얼마 안 남았잖아. 그 전에 각하한테 확답을 받아야지. 각하, 지금 집무실에 계시지? 예. 알았어. 각하. 아, 문수서. 금방 회의 시작할 건데 어쩐 일입니까? 각하. 어제 민정당 당직자들을 따로 만나셨습니까? 어제? 아, 어제 저녁에 그 당직자 만찬이 있었지. 근데 왜? 무슨 일이 있어요? 각하. 토지 공개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원안대로 가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각하. 어허, 문수서. 반드시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각하.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노태우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정당 당직자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문희갑 경제수석, 개각을 통해 자리를 옮긴 박철원 정무장관, 이충구 민정당 사무총장, 이한동 원내총무, 이승윤 정책위의장, 서상목 정책조정실 부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의 안건은 토지 공개념이었다. 각하, 그 토지 공개념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가령 정부의 안을 보면 말입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같은 경우 아무리 세금을 내도 200평 이상은 땅을 살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문수서. 그런가? 논의 중인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수석,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하나하나 논의를 해서 해법을 찾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땅 사는데 몇 평 이상을 사지 못한다. 이게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상위 5% 계층이 우리나라 전체 사유지의 65.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런 토지의 편중은 그 말씀을 꺼내셨으니 제가 한마디 하죠. 상위 5%가 전체 사유지의 65.2%를 갖고 있다는 그 조사 내용, 그런 것을 발표할 때면 기본적으로 당과 상의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토연구원의 그 발표가 나고 나서 토지 공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럼 무조건 토지 공개념 당장 하자고 합니다. 당장 하기 위해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두 분, 지금 각하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지금 토지 공개념을 안 하면 혁명이 나게 생겼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문수성님, 토지 공개념 같은 것을 만들어가 자꾸 평지풍파 같은 걸 일으키면 그게 바로 혁명의 불씨를 만드는 겁니다. 아이, 박 장관님. 정부에 계시는 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 알았어요. 그 모두들 그만하세요.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의 정신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중산층의 세부담이 과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민정당은 개혁에 앞장서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서 뭐가 됐든 또 어떤 결론이 됐든 당정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안을 마련하십시오. 문희갑 경제수석의 별명은 문핏대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소실을 가진 일이면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또 핏대를 올리고 싸우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문 수석의 그런 모습에 대통령은 조금씩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